두려움과 친구되기. 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최대의 적 두 가지는 두려움과 무지이다. 이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스스로 눈덩이처럼 커진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동시에 잠재력과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말없이 우리를 조금씩 좀먹고 있으며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서 우리의 희망이나 열망을 억제한다. 내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를 갉아먹는 두려움은 결국 나를 지금 이 상태에 머물게 만든다. 행동하는 것이 두려우니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게 만든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속삭인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몸, 외부 환경, 인간관계, 지식, 직업, 종교 등 모든 것에 대해 나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이 두렵다. 현재의 자신을 지속시키려는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현재가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인 것이다. 인간은 끝도 없이 성장하고픈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정확하게 직면하지 않고서는 고개를 내밀지 않는다. 두려움은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만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무지는 두려움이 자라나는 토양이다.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할지 모를 경우 우리는 몹시 불안하고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 이것이 일에 대한 문제이든 사람에 관한 것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거꾸로 무엇이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 하지만 두려움이 덜 느껴질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내 생각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삶이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삶의 모든 것에 피해의식을 갖는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불만스럽고 잘못된 일은 남 탓으로 돌리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고 폐쇄적이다. 제2의 피해를 입고 싶지 않은 무의식의 발현이다. 이들은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것은 집착이고 망상일 뿐이다. 결코 성공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삶이 고생스럽다는 사람이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투덜대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간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생스럽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성공에 집중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먹고 살게 된다. 미래의 계획과 실천보다는 하루하루의 일과에 바쁘고 정신이 없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다. 뭔가 대단한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지만 자신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건강, 부, 경력, 지식, 예술 등 시도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집중력이 매우 높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여 초집중한다. 고생가와 창조가의 차이는 미래에 원하는 삶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 투자하지 않느냐의 차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개선점을 개선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내면의 요구들을 알아차리고 실천해가는 사람들은 그 실천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스트레스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벅차다.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하지만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내 생각에 그 이유는 깊이 박혀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곧 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삶에서 고생스럽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자는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창조하기 위한 첫발을 떼는 것이 쉽지 않다. 1번 삶과 2번 삶의 경계에서 그리고 2번 삶과 3번 삶의 경계에서 계속 맴도는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일을 무작정 포기하고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현재의 일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버릴 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한다고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풀지 못한 코를 코 안에 가득 머금고 있는 것처럼 삶이 답답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배부른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 내면의 사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고 묵살해버리면 안 된다. 자신에 대한 무지가 무의식의 두려움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죽도록 자유롭고 싶었다.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꼈었다. 그 자유로움은 경제적인 자유로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정 금액의 돈 정도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다. 보편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다. 하지만 난 오늘 죽는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너무 목이 말라 있었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직면했다. 나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들여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내면이 성장하면 반드시 외면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이고 이치이다. 내 안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 안의 두려움과 친구가 되자.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어차피 같이 가야 한다면 좀 더 친해져 보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